영수랑 정숙. 여러분들 영수랑 정숙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예고편 잠깐 나왔는데 정숙 씨가 솔직히 랜덤 데이트 영수 씨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영수 씨가 정숙 씨랑 드디어 다음 주에 대화를 나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서로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고 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네가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 정도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영수 씨가 워낙 정숙님한테 마음이 있다가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늘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쉽다 얘기 정도만 하지 거기서 더 나아갈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정숙 씨는 영수 씨가 아 그런 그렇지 영수 너도 나한테 좀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영수한테 막 올인할 것 같진 않아요. 정숙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난 랜덤 데이트 사실 영수 씨 너랑 하고 싶다 이 말한 것 자체가 네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떡밥을 줬는데 영수가 그 떡밥을 묻는 느낌이 좀 있다. 정숙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확인차 이렇게 떡밥을 준 것 같아요. 마음 확인차. 맞아요 보라돌이니 서로 선수인데 그냥 찍먹하는 정도지. 서로 너무 강대강이야. 정숙하고 영수 보면은 서로 너무 정숙도 쉴 새 없이 연애를 많이 해봤고 영수도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만 하다가 넘어가는 정도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둘의 그런 관계는. 그리고 지금 벌써 나는 솔로 27기가 3일차래요. 5박 6일 중에 좀 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다다음 날이면은 다음 주가 3일차 밤이고 다음 날이 4일차고 그 다음 날이 최종선택인데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영수씨가 정숙님을 알아보고 정숙님이 영수님한테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잘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정숙하고 영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숙씨가 매력이 있나봐. 영수님처럼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여자를 되게 잘 알 것 같은 분도 정숙님 인터뷰하면 항상 정숙님 얘기만 하더라고. 인터뷰만 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냥 TV로 보니까 정숙님이 왜 매력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이 당사자 출연자분들이 봤을 때는 정숙님이 되게 이쁘고 좀 분위기가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약간 좀 그런 밝은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친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송이님께서 탁형님은 정숙처럼 웃음으로 대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도 이제 리뷰하니까 이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막상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좋겠지 뭐. 아니 내 앞에서 눈웃음 치면서 정수님 이렇게 뭐 저도 그냥 이게 방송이고 그 리뷰하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정수님이 막 여우짓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렇게 알아보고 찔러보고 하는 게 막 여우 같아 막 이러는 게 있지만은 막상 내가 이 출연자 당사자 입장이 돼가지고 정수님이 막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내 패딩에다가 갑자기 막 쏙 들어오고 발가락으로 무릎에 터치하고 목에다가 막 이렇게 탁형님 하면서 이렇게 목 여기 막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그러면 넘어가지.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우 정숙 완전 여우네 이러지만은 막상 정숙씨가 목 여기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흔들리죠. 흔들린다기보다 이제 넘어가지. 갑자기 스킨십 하는 거 남자들 좋아하냐고요? 갑자기 스킨십이 아니라 예고된 스킨십도 좋아해요. 아니 뭐 스킨십 싫어할 게 뭐 있어. 정숙님이 막 이상하게 생기지도 않고 무슨 괴팍하고 괴물 같지도 않잖아요. 정숙님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어서 할 리뷰 내용들은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정숙님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남자분들이 넘어갈만 하다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쎄한 느낌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숙님이 이런저런 이상한 부분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인 출연자들 입장에서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뭔가 정숙님한테서 쎄한 느낌을 잘 못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숙씨가 막 쎄하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솔로라는 특성 환경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쎄하다까지는 아닌 나는 솔로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오늘 정숙씨가 남자들 다 있는 데서 발가락으로 패디팅이라 했나요? 패디팅? 발가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영철씨한테 손가락으로 영철씨 목에 이렇게 뭐 만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밖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 여자는 좀 아무 남자한테나 저렇게 손대고 발대고 스킨십을 쉽게 하고 가벼운 친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솔로니까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숙님이 똑똑하신 분이야. 남사친 얘기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숙님이 분명히 회식도 많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남사친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남자 출연자들한테 그런 거슬리는 얘기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 다른 기스 어떤 여출 같은 경우는 바보같이 남사친 얘기
얘기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막 여론의 몰매를 맞았었는데, 정숙씨도 제가 봤을 때는 남사친이 충분히 있을 텐데 끝까지 남출들한테 그런 정보는 안 얘기하잖아요. 그 정수님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자 출연자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도 물어는 봐. 옥수님 뭐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옥수님 누구 좋아하세요? 옥수님 원픽이 누구예요? 물어는 봐. 물어는 보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서 내 정보는 오픈 안 해. 이런 게 참 정수님이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거기 그리고 나서 옥순 씨가 나는 상철이 좋아한다고 한 다음에 정숙 씨가 뭐 영호 씨도 참 멋지고 괜찮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자기는 얘기 안 하고 넘기려고 하니까 영자 씨랑 다른 여출들이 뭐 정숙님 그거 뭐 말도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사실 무릎 베게 데이트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설렐 수도 있나?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정숙 씨가 별로라고 하는 비판할 만한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누구 좋아하고 원픽이 누군지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은 쉽게 오픈하지 않잖아요. 정숙 씨가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보면은 몇몇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죠. 그런 여우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 그리고 발가락으로 영식님 무릎에다가 콕콕 찔렀잖아요. 발가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숙 씨가 지금 이 나는 솔로 안에서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나는 솔로 여출들 사이에서 나랑 비빌 만한 여출이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별 수 없다. 나를 선택하든지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 자신감이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어. 과감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손가락도 이게 남자 출연자고 단둘이 있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있을 때도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상철이 없을 때 그래. 정숙 씨가 상철이 있는 데서 그랬으면은 바보네 바보 이럴 수 있는데 정숙 씨가 보면은 상철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 상철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하고 발가락으로도 하고 하다가 또 이제 상철이랑은 또 이렇게 하고. 근데 보면은 정숙 씨도 계속 상철이가 자기 좋아해주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남편들한테 전부 다 이제 플러팅하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철이가 확실하게 확신을 안 주고 하니까 약간 보험을 두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상철 씨가 지금 오늘 정숙님한테 내가 다른 여출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숙 씨 따로 불러내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정숙 씨가 상철 씨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픽해주길 바랬는데 다른 여출도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불안해서 보험을 들어두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썸네일 발가락이요? 썸네일 패디팅보다 발가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썸네일을 발가락이 더 낫겠어. 발가락.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영식님한테 맨발 보여주면서 맨발 건들고 맨발로 무릎도 다리 계속 터치하고 이랬잖아. 그게 상당히 살짝 성적인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나? 성적인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정수님이 그런 의도가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발에 미치는 애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저는 아닌데 남자분들 중에는 여자분들의 발에 완전 그냥 미친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운 친구 중에 어떤 애들은 여름 되면 미쳐. 여자분들이 막 맨발로 막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남출이 그런 취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남출이. 근데 정수님이 일단은 그냥 그런 걸 이제 남자들이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대놓고 그렇게 남자들 다 있는 데서 본인의 발을 올려가지고 영식씨 그 무릎 쪽에다가 콕콕 한 거는 너무 뭔가 확 오픈되는 느낌이어야 되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식도 그리고 나서 정숙씨 불러가지고 단둘이 대화했잖아요. 이게 참 오늘 정숙님의 어떻게 보면 발가락으로 콕콕 찌르면서 보여주는 플러팅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행동이 되게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임팩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3일차고 하니까 정숙씨가 정말 상철씨를 좋아하면은 상철씨한테 좀 집중해주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길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수님이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계속 정수님이 호감도 순위나 이런 거 제가 투표해봐도 되게 정수씨가 이번 여태까지 나왔던 여출 중에 역대급 탑이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정숙씨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게 남자가 포항으로 내려와주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만 바라고 그렇게 뭐랄까 수동적이만 하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딱히 없어가지고 남자들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 중에서 가장 나를 좋아해주는 내가 골라줄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본인도 좀 좋아하는 남출 지금 상철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상철이한테 좀 많이 다가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남출들한테 이제 좀 좁히면서 이제 상철 씨한테 집중하면 좋을 텐데 정수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3일차인데도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남자 출연한테 확실하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숙 씨 이미지가 계속 여우짓 한다고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반면에 영수씨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이따가 투표해보면은 영수씨가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숙하고 다르게 지금 3일차잖아요. 갈수록 좁혀. 영수는 원래도 이렇게 많이 넓어있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얼마 남지 않고 부족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순자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좁혀가더라고요. 영수는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부분이 있어. 말하는 게 좀 싸가지 없고 툭툭거리고 배려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상당히 남자답고 여지 주는 게 별로 없고 매력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정숙이는 너무 이렇게 좀 계속 좁히질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영수한테도 그걸 뻗잖아요. 영수한테도 랜덤 데이트 때 영수 씨랑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정숙 씨가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정숙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숙 씨가 아니 정숙 씨 뭐 잘났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남자들한테 내려오라고만 하고 왜 이렇게 여왕벌 같이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숙님이 딱히 장거리라는 거 말고는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 채팅으로 본 건데 정숙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 2차 전지 회사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 평균 연봉이 2억이래요. 아니 장거리가 큰데 장거리가 크고 좀 그렇긴 한데 정숙 씨가 지금 내가 버는 돈이 2억인데 니들이 내려와야지 약간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거긴 하죠.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정숙은 모자랐다고 포항에서 뭐 남자들 보고 오라가라야. 그리고 오늘 광수랑 얘기할 때도 자기가 올라간다는 얘기 절대 안 해. 제가 가야죠. 저도 갈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광수가 피부과 의사잖아요. 광수 씨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만 그냥 리액션 해주지 절대로 본인이 간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숙 입장에서는 내가 연봉이 2억이야. 나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약간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지. 물론 정숙 씨가 2억을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1억이 넘거나 아니면은 1억 가까이 받겠지. 평균 연봉이니까. 그래서 정숙 씨가 별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2억이 아니다. 2억일 리가 없다. 연봉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받을 거 아니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뭐 임원까지 포함한 거다. 뭐 그런 게 얘기하는데 임원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래도 정숙 씨가 2억까지는 아니고 1억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튼 정숙님이 오늘 발가락으로 열심히 플러팅도 하고 손가락으로 영철씨 목도 만지고 이랬지만은 최종 선택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정숙씨가 상철씨를 지금 상당히 원픽으로 뽑고 있고 그런데 사실 뭐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뭔가 이제 방송 지금 흘러가는 내용상 정숙씨랑 상철씨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잘 들진 않아. 정숙씨랑 상철씨가 지금 상철씨도 정숙씨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호감이 있고 끌려하는 여자 출연자는 정숙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금 이순인 옥순씨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숙하고는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숙하고는 만약에 최종 커플이 정말 만약에 되더라도 형커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형커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정숙님이 너무 본인의 친절을 많이 뿌려놨어 남친들한테. 정숙님은 인터뷰할 때 내 마음속 원픽이 상철이라고 많이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본인의 그런 친절이나 자기 매력 어필하는 거를 모든 남친들한테 골고루 뿌려놓다 보니까 그게 저는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이 너무 제대로 홀려서 안타깝다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뒷담화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숙님의 실체가 남자들 사이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끼리는 정보 공유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 남자들끼리는 질문 같은 것도 웬만하면은 쉽게 막 이렇게 괜히 신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끼리 그런 교류가 많이 없긴 한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남자분들하고 다르게 다 같이 있으면은 남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철씨가 만약에 영식씨 무릎에 정숙씨가 맨발로 이렇게 계속 발로 터치를 했다. 그리고 영철씨 목을 정숙씨가 손가락으로 막 쓰다듬고 만졌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상철씨가 알았다면은 상철씨가 분명히 정숙님을 걸렀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상철씨가 계속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공간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 정도 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막 스킨십하고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런 거는 발가락으로 터치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철씨가 계속 옥순씨하고 정숙하고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씨 관점에서 보이는 거는 정숙씨가 계속 내 근처 맴돌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나만 보면 눈웃음 치면서 쑥스러워하고 그런 나를 좋아하는 정숙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다른 남친들한테 그렇게 스킨십하고 발가락으로 막 터치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다니까. 상철씨 관점에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정숙님이 포항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죠. 포항 생활을 좀 정리하고 남자만 믿고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정숙씨가 영식님을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숙님의 기본 기준이 나보다
나보다 뭔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더 능력이 괜찮고 그런 남자 만나려고 할 거 아니야. 사회적인 위치가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정숙씨 때문에 포항까지 내려올리는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숙씨가 매력이 있음에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철이요? 영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님은 본인보다 뭔가 좀 더 사회적 위치가 더 좋은, 더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아. 근데 영철씨가 거리는 가까울지 몰라도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제가 보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같은 회사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 삼성 다니거나 뭐 SK 다니거나 현대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같은 회사 동료, 가까운 지역에 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껴 하는 것처럼 정숙님도 여기 영철씨가 포항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영철씨가 포항이 고향이지 뭐 어쩌라고, 거기서 그냥 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적당히 남사친 정도로만 둘지 몰라도 정말 뭐 결혼까지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까지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이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남사친 정도? 그래서 정숙씨가 계속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남친들한테 과연 선택을 할까? 그것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고가의 행복님께서 장거리 현실적으로 진짜 힘든, 결혼해도 양가를 찾아뵐 때 최소 2박 3일이다. 근거리일 때 당일치기 오가면 좋은데 양가 찾아뵐 때 불화 생김. 맞아요. 장거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결혼 정년기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로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수님은 그렇게 직장이 포항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기도 애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정숙님의 직장이 그저 그랬다면은 연봉도 좀 적고 일하는 것도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였다면은 과감하게 적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정숙님 직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서울로 이직하고 이런 것도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정숙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서울로 이직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결혼 정년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내가 빨리 서울로 오고 싶어 할 텐데 뭐 그렇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겠어? 호락호락하지 않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정수님 같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근데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정숙씨가 달걀 요리를 이렇게 영수가 할 때 영수가 달걀 요리를 좀 태워 먹으니까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물론 정수님은 장난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꼽을 줬거든요, 장난식으로. 근데 이게 좀 정수님이 그걸 잘해요. 웃으면서 흉보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흉보는 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정숙씨가 현숙님한테 웃으면서 여기 현숙님 치킨 먹은 거 살 이거 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흉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수한테도 웃으면서 꼽을 잘 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숙님의 또 능력인 걸 수도 있는데 출연자들끼리는 정숙씨 뭐 저런 거 잘하네, 재밌네, 넘어갈지 몰라도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정숙님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그 한마디 해? 하기에는 애매해. 한마디 해가지고 막 이 한번 울려버려? 이렇게 혼내주긴 애매한데 넘어가자니 기분 더러운 거. 정숙님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너무 잘 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짜증내고 화내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계에서 너무 잘 놀아가지고 정숙씨의 그런 부분이 약간 밉상이긴 해요. 뭔가 지내다 보면은 상당히 불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숙님한테. 그리고 정숙님 요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더라. 나는 솔로 인기 많은 여출들 특징이에요. 그냥 받아먹기만 해. 인기 많은 여자 출연자들 특징인 것 같아. 영수는 정숙 그런 거에 설레어해요. 그런 거 귀엽다고 했어요. 이게 물론 당사자들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정숙씨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시청자들인 뭐 저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정숙님처럼 웃으면서 꼽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정숙씨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안 보이는 거지. 정숙이가 눈웃음 치면서 말하기 때문에 화내기도 애매하기도 해요. 화내잖아요? 화내거나 정색하거나 기분 나빠면은 나만 속 좁고 쪼잔한 사람 되고 이상한 사람 돼. 그래서 뭔가 좀 그래요. 정숙씨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정숙씨의 그런 끼부리고 여우짓하고 웃으면서 꼽주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눈여겨보는 출연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옥순씨. 옥순씨가 저번 주에 상철씨 패딩에 자기가 같이 쏙 들어가가지고 여우짓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옥순씨가 정숙님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카더라 얘기로는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한다고 하는데 뭔가 진짜 그 카더라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옥순씨하고 정숙님하고 상극이야. 이 그 결 자체가. 옥순씨는 좀 털털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라 해야 되나? 약간 털털하고 막 여우짓 안 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스타일인데 정숙씨는 눈웃음
치면서 플러팅하고 끼부리고 여짓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숙님이 옥순씨를 싫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옥순이 같은 스타일은 정순이 같은 스타일 되게 싫어요. 탁형 네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제 여동생이 옥순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 근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정순이 같은 스타일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알지. 완전 싫어하거든요. 옥순씨 같은 타입이 제 여동생이랑 상당히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마 옥순씨가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얘기처럼 옥순하고 정숙에 약간 부딪히는 갈등이 생기면은 완전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유님께서 옥순은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옥순씨는 말을 애매하게 말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영초씨하고 랜덤 데이트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남자 출연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옥순씨는 분명해요. 자기 생각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하나 명확하게 느끼고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옥순씨도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인 여출 중에 한 명이에요. 옥순씨도 볼수록 매력있고 이뻐 보이기까지 해. 정수님은 볼수록 뭔가 초반에 이뻤던 이미지가 많이 매력이 반감되고 두 분의 결이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수님이 잘하는 특기 있잖아요. 웃으면서 꼽주는 거. 이 웃으면서 꼽지는 거를 옥순한테 했을 때 옥순씨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말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옥순씨는 참지 않을 것 같은 느낌? 할 말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 말 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정숙님이 순자한테도 웃으면서 꼽줬네. 정숙씨가 보면은 웃으면서 꼽준 출연자가 한둘이 아니네. 지금 영식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번에 순자씨가 데이트 잘하고 와가지고 영식씨가 현숙이 불러가지고 따로 나갔을 때도 막 괜히 불편하게 얘기했었잖아. 정숙님 그게 있나봐 진짜. 웃으면서 매기는 게 있어. 이게 보면은 정숙씨가 웃으면서 매긴 게 웃으면서 매기니까 뭐라 할지도 못하고 정숙님 빌드업이 많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버릇 같은 거 있나봐.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말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정수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그것도 사람들 다 몰려있는 이성들 앞에서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리가 없잖아. 본인이 안 당해봐서 그래. 본인이 당하면은 야 이거 기분 더럽구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본인이 안 당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그러네. 보라돌이님 맞아요. 정수님이 지금 남초 사회에서 그리고 공대에 나왔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그냥 받아주고 넘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환경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거 받아주니까 그래서 여기 정숙씨가 그런 감을 못 잡나봐. 남사친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뭐야 지금 남자들 앞에서 나를 꼽주네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데 정숙님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여자들도 그냥 재밌게 웃어주고 넘어갈 줄 알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정숙씨가 남사친들한테 했을 때는 남사친들이 정숙씨가 여자니까 받아주는 거지 남자들끼리 만약 그러면은 바로 그냥 뭐야 바로 나와요. 정숙씨가 여자고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야. 속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진우님께서 남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당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정숙이한테 뭐라 나쁜 티 못 내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쁜 티를 내도 남자들이 정숙이 편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히 나만 이상해지기 싫어가지고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숙씨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그런 부분은 별로야. 그런 부분들은